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 없을까요? 사건이 매우 가볍고 간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이나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졌고 아무런 수사나 범죄 경력이 없어서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꼭 소년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런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아무리 가벼워도 무죄 주장을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건이고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피의자, 경찰에 신고나 고소고발당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혹은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사가 유죄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거나 경찰에서 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도 무죄라면 무죄 판결 혹은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예단을 가지고 어떤 잘못 있지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이러한 무죄 유형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검사, 법원은 공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무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도저히 대등하게 방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경찰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어서 안 되고 경찰이 만약 우리 아이를 유죄라고 본다면 우리 아이 무죄 주장이 먹힐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변호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볍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가볍냐 가볍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성 관련 문제가 들어간 것은 모두 가벼운 건 아닙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이라든지 딥페이크 범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 관련 문제가 들어가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소액 자전거 절도다. 그러나 자전거 절도행위가 3번, 4번, 5번 되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력 관련 문제라 했을 때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내기 시작하면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나 사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 주민등록증 위조라든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다 등의 범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 살인 예고라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겠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하여 대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의 범죄,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방화 등의 불지르기 범죄 등도 포함되겠죠.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범죄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유형에 포함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옛날에라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지난 범죄에 대해서 한번 봐준 적이 있다 하면은 비록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과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지키는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전이 제일 좋으나 이때 선임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거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시점, 만약에 이때도 선임하지 못했다면 제일 늦게 선임할 수 있는 시점은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시점입니다. 빨리 선임할수록 사건도 빨리 종결시킬 수 있고 우리 아이한테 남는 불이익도 적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